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고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게 맞나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책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는 왜 책을 읽고 나면 기억을 못하는 걸까? 이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떠올려야 한다. 왜 이 책을 읽는가? 이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책을 통해 궁금했던 거나 내가 느낀 것이 있는가? 우선 책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독자 본인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시작한 독서는 킬링타임용 독서로 전락하거나 일회성 깨달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책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거나 책의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독서 뒤에 느낀 게 별로 없거나 얻은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다. 그렇다면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써야 하는 기억 유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인지심리학에 따르면 기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감각 기억은 당신이 오감을 통해 습득된 정보를 임시 저장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책을 읽을 경우 옆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 바퀴와 레일이 덜컹거리는 소리, 지하철칸의 냄새 등을 책의 내용과 함께 덩어리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억은 금방 잊힌다. 감각 기억은 약 5초 이내로 사라지며 대부분 의식적인 기억보다는 무의식적인 기억이다. 두 번째로 단기 기억은 약 30초 동안 유지되는 기억이다. 예를 들면 지인의 전화번호를 급하게 외우거나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암기하는 것이 단기 기억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기 기억이 당신의 뇌에 입력될 때는 되뇌 피질의 전두엽 측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이 기억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반면 장기 기억은 감각 기억, 단기 기억을 기호화하여 임시 저장했다가 지속해서 인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저장되는 기억을 말한다. 장기 기억은 특정 정보가 우리 뇌에 기억될 때 임시로 해마에 저장되었다가 되뇌 피질로 옮겨져서 영구히 저장된다. 결론적으로 당신이 독서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책의 정보를 장기 기억화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렵게 얻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효율적인 독서법은 무엇일까? 뇌는 전략적으로 기억할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며 필요한 정보만 거르게끔 설계되어 있다. 중요한 것만 선별하여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뇌에게 이건 중요한 정보니까 꼭 기억해야 해 라는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특정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지 뇌를 시험하면 뇌는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장기 기억화시켜야겠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 책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책을 여러 번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책을 가볍게 읽으면서 전율을 느낀 부분의 페이지 상단에 모서리를 접는다. 이러면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그 부분을 펼쳐 읽고 쉽게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다. 책의 모서리를 접은 다음에는 당신을 머무르게 했던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저자의 핵심 생각이 담긴 문장은 빨간색, 정보로서 중요한 문장은 파란색. 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라고 생각한 부분은 녹색. 이런 식으로 말이다. 밑줄을 치는 것은 이후에 독서 노트를 쓸 때나 책의 내용을 정리할 때 적용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기록을 시작한다. 독서 노트에는 이 책을 읽게 된 동기, 인용하고 싶은 내용, 내용에 대한 생각을 기록한다. 먼저 본인이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를 쓴다. 그냥 베스트셀러라서 골랐다고 해도 일단 쓰는 거다. 계기를 다 적었다면 인용하고 싶은 문장을 적는다. 그 이후 그 문장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는다. 이 문장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고 이 문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도 화자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 썰을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기록하면 어렵게 기억하는 만큼 더 오래 남는다. 또한 시간이 지나 다시 이 책을 읽었을 때 지금의 감상과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 변화와 사고의 성장을 인지할 수 있다. 독서노트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글을 쓰고 싶다면 서평에 도전해보자. 독서노트는 혼자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온라인에 올리는 서평은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기에 더 신경 써서 글을 올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독서노트 내용과 생각도 정제하게 된다. 그렇다면 서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을까?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나의 이야기, 인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대상, 책을 읽으며 반성했던 점이나 배운 점,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
가장 추천하는 건 경험담을 쓰는 것이다. 서평의 힘은 스토리텔링이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재미있어하는 게 바로 경험담이기에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담을 써보는 것이다. 일본의 저명한 교육심리학자이자 독서 전문가인 사이토 다카시는 책을 깊게 읽는다는 것은 책을 적극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고 옮겨 적고 다시 읽고 곱씹으면서 읽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다면 어느 순간 책의 한 부분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와 있을 것이다. 그 기쁨을 반드시 느껴보길 바란다.